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6월 11일이고요. 9시 3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좀 상승장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 게 역시 미중 무역의 이제 좀 정상회의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와 다음 멕시코 관세 문제, 그리고 중국의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지속적으로 좀 호재스러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오늘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이었죠. 근데 생각보다 내 종목은 안 올라가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제 종목 안 올라가. 그래서 이 정도 장이면은 정말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봤더니 이런 거죠. 열심히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이렇게 좀 대형주만 움직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단타 종목이면 좀 소형주고 아니면 잡주거나 뭐 스몰캡 종목이거나 이러면은 안 움직이죠. 거기다가 시장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 올라왔지만은 전기가스, 종이목재, 의료정비, 비금속 종목, 이게 뭐냐? 결국에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올라왔어요. 전기가스, 이거 유틸리티, 종이목재, 의료정비, 뭐 건설업, 철강은 좀 그렇다 쳐도 유통업, 의약, 요런 게 다 섬유의복. 밑에 보면은 밑에가 이제 전기전자, 화학, 특히 전방산업이죠. 전방산업이 밑에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종목이 안 올라오죠. 특히 우리는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아니면은 좀 뭐 테마주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게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종이, 목재, 유통, 기계 장비, 건설, 비금속. 그나마 반도체가 좀 위에 올라와 있지만 위에 5개는 거의 다 경기 방어주 위주로 올라왔죠. 그래서 생각보다 왜 이게 이런 쪽으로 올라오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은 좀 그나마 장이 좋았지만은 그래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너무 급하게 올라와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죠? 저는 이상하다, 이렇게 너무 잘 올라오는데 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참 괜찮게 올라왔죠. 하지만 한꺼번에 훅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특히 환율 꼭 보시고요. 환율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시고 다음에 지금 현재 코스닥이 지금 연속적으로 갭으로 띄우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어느 정도 피로감에 쌓여가지고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조정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연희오야리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요. 방심하지 마시고 너무 거기다가 이번 주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좀 이따가 하겠지만은 그나마 증권가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천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도 상승장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 안심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진짜 뭐 관망을 하시는 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일도 좀 조심하시고, 수요일, 목요일은 어느 정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대응하세요. 뭐 이틀 신규 매수 안 한다고 주식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대응하시는 게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가지고 오히려 무서워요, 저는. 코스피는 괜찮은데, 코스피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코스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어디지? 투자는 뭐 기관과 외국인이 쭉 잘 사줬죠. 오늘 이렇게 올라가길래 코스닥은 빠지겠구나 하는데 한 10시 반 맞죠? 딱 한 10시 반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10시 반부터 쫙 빼죠. 이래서 제가 10시 반부터 몇 시 반까지는 보시고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한 10시 반부터 한번 보시고 매매하세요 하면 갑자기 훅 빼죠. 10시 반부터.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잘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은 1등하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일 또 똑같아요. 환율 보시면서 매매하시고, 아마도 내일장 또 별 문제 없으면은 상승장이 나올 겁니다.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제일 커요. 금리 인하. 그런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즉 멕시코 관세나 미중 무역이 잘 해결이 되면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피로감에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요. 미국장이 빠지면 우리장 같이 빠질 겁니다. 어제도 미국장 잘 올라갔죠. 금리 인하나 뭐 미중 무역이나 멕시코 때문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똑같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하지만 미국장이 빠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제일 클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하락장이 되었다. 요렇게 기사가 뜨면서 아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장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방심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호시기시기님 어서 자, 오세요.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황은 마치고 넘어갈게요. 자, 뉴스 시작할게요. 지방정부 부채 폭탄 터지가 정부 유동성 긴급 지원. 자, 이제 터질 게 터집니다. 이제 중국에서 시안 폭탄이 이제 돌고 돌다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지방정부의 부채가 쌓여있던 게 터집니다. 이제 여기서 원래 지방정부를 버렸어요. 지방은행을 합병시키거나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파산시키거나 이랬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부채를 가진 은행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유동성을 긴급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 보니 근데 이거 대비해서도 근데 좀 얘기가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긴급 수혈 들어가고 있지만은 오히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 들이는 거는 아직까지 평균적인데 돈을 쓰지를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안 열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지방 부채에서 그러니까 요만큼 부채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만큼 소비가 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채는 많고 지금 소비는 줄고 그리고 이제 지방 부채까지도 계속적으로 지방이 이제 건설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부채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제는 좋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 경제는 좋지 않은데 일단은 중앙 정부에서도 긴급 지원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급한 불부터 끄고 있는 거죠. 요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음에 유럽 인증 장벽 의료기기 수출 비상 요거 때문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는 EU에 그러니까 유럽의 의료기기 납품하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FDA 승인보다도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거를 MDR이라고 하는 건데 그 MDR이라는 게 처음에 승인 받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에 승인을 받아요. 인허가를 받고 근데 몇 년 뒤에 또 의무적으로 또 인정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좀 전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규제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둬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까지 또 늘어나고요. 거기다가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또 뭐 인체 실험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비용이 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EU에 들어가는 정범님 추천 감사합니다. 의료기기들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EU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준비도 하고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여기서 일을 계속적으로 그거를 승인 받는 것보다는 아예 철수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결과 보고서나 아니면은 이 국내 업체들의 이제 비용 부분 때문에 EU에 손바닥 양봉님 추천 감사합니다.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 정밀, 의료 기기들의 악재가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몰라요. 지금 제가 아직까지 봤을 때는 의료기기 종목들의 차트나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뭐 유럽에 많은 납품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겠죠.
그런 거를 이제 잘 골라내야 되겠죠. 오히려 북미나 남미나 아니면은 아시아권에서 안혜정님 어서 수출이 오세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후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거 혹시나 의료기기 가지고 카페인님 있으신 어서 분들은 오세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트럼프 중관세로 망가져 미국보다 잘한 거 원치 않아. 아시겠지만 이제 G20에서 트럼프가 시진핑 너 나 안 만나면은 25% 관세 3천억 원 관세 때릴 거야 라고 했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지금 앞에서는 중국도 내 친구 시진핑이 내 친구 이러면서 트럼프는 내 친구 이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트럼프도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뒤통수 때리고 있고 둘 다 그냥 뒤통수만 노리고 있어요. 뒤통수만 노리고 있고 그래서 G20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일단은 둘 다 뭐 앞에서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도 우리 미국 장이나 우리나라 장이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진핑이 트럼프를 내 친구라고 하는 얘기는 대만 때문이에요. 대만을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한 4조 원인가 4조 원대 국방 장비들을 대만에 수출을 해버립니다. 근데 중국은 아무 말 못해요. 이때까지 대만에 왜냐면은 중국은 대만을 자기 나라로 똑같은 중국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대만에 아무도 방산이죠. 방산 장비를 그러니까 무기를 판 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대만을 국가라고 칭하고 거기다가 무기를 팔아요. 4조 원대나. 이래버리니까 이제 중국도 이거에서 더 어쩔 수 없는 방향이 생겨버리는 거죠. 제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대만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시진핑도 어쩔 수 없이 트럼프의 말에 좀 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만이 아킬레스건이었죠. 시진핑한테. 중국 전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만이.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 진짜 미국이 대만에다가 국가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무기를 계속 팔아먹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대만 또 자기 혼자서 일어서겠죠. 근데 문제는 홍콩까지도 일어서고 있어요. 메시아님 어서 오세요. 홍콩까지도 지금 중국에 대항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뭐 시위 100만 명의 시위가 일어났다 뭐 이런 게 기사가 보이던데 이러면은 중국에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을 건드려 버리는 거는 중국한테 치명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히토류 수출 1년 새 16% 줄여 규제 곧 꺼나나. 지금 히토류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지만은 옛날에 센가쿠 열도죠. 일본에 그거를 빌미로 협박을 하다가 오히려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대체품을 찾았죠. 대체 나라를 찾고 대체 광산을 찾아가지고 대체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악순환이 돼버렸죠.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은 다른 걸로 일본을 압박했으면은 히토류가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수출이 많이 되었을 텐데 다른 나라에서 이 히토류에 관련된 히토류를 이제 생산하는 거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좀 분산해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으면서 만혜정님 어서 중국의 오세요. 1년 새 16% 정도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규제를 꺼낸다는 거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규제를 꺼내도 이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전 세계에 있는 히토류를 개발하는 게 더 활발해질 수도 있겠죠. 중국한테는 아마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압박을 하면 할수록 전 세계에 히토류가 더 좀 대체품이 대체 나라가 더 많아질 겁니다. 오히려 악재죠. 자기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수출이 더 줄어들겠죠. 내년에도 16%가 아니고 20%, 30%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다음에 중국 디스플레이 굵기, 글로벌 시장 부진, 나홀로 성장. 나홀로 성장하는 거는 LCD.
LCD 분야에서는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넘어섰죠. LG 디스플레이를 넘어섰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OLED도 많이 따라가고 있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LCD에 대한 전 세계의 점유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 LCD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서 오세요.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번 OLED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국 5월새 깜짝 흑자에도 전문가들 긍정적인 긍정보다는 부정. 특히 왜냐면은 수입을 늘리면서 수출이 줄어요. 지금 수입도 같이 줄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자가 많이 난 거에 대해서는 수입을 줄이면서 수출이 늘려나 보니까 이 부분이 줄면서 이게 많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아마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행갱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지금 중국이 얼마나 힘든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어가지고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언제든지 이게 다시 흑자가 적자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마녀이나 매수 우위 수급 기대감. 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요번 주 목요일입니다. 요번 주 목요일인데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좀 많은 호재로 올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 우위 쪽으로 더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하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한 내일이나 목요일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뭐 대부분의 개인분들은 이런 거 모르시고 넘어가시니까 여러분들께서라도 요런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는 좀 몸을 사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옛날에는 진짜 차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쭉 올리다가 갑자기 탁 놓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막판에 이렇게 당겨 올릴 수도 있고 당겨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 목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내일은 제가 방송을 안 하네요.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없네요. 트럼프 압박에도 미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 요 말에 대해서는 지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안 내려고 싶어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트럼프 금리 내려 옆에서 계속 그냥 세뇌시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멕시코 관세 문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미중 무역 관계 일단 G20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은 굳이 안 내려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압박을 넣으니까 내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미 G20 정상회의에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은 금리를 인하를 할 겁니다. 7월 달에. 하지만 제대로 좋게 나온다. 아마 극적 타결이나 이런 게 나와버리면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여파가 그대로 지금 금리 인하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지수 자체가 금리 인하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금리 인하를 안 하는 발언이 나온다. 이러면 이대로 그냥 꺾이는 거예요. 미중 무역도 오히려 지금 미중 무역이 악화돼도 금리 인하 발언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더 보였어요. 미중 무역보다는 더 금리 인하가 더 좋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안 되면은 진짜 한 번에 훅 꺾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마무리 할게요.